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판도라. 네. 스토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데 네.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울게 하기 위해서는 쌓아가는 감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울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 과정들 자체가 막 엄청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예 몰랐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런 네네. 것들은 뭘 열어야 되고, 예, 뭘 열어야 네. 되고 뭘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예, 그냥 그런 재미.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되게 계속 힘들었던 부분이 물론 표현의 수위는 그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네. 보는 게 힘드니까. 네. 근데 팩트 자체를 뭐 이게 보니까 5개월 동안 사전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뭐 CG 작업만 이제 1년이 걸렸다는데 네. 5개월 동안 굉장히 빡세게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델이 되는 원전도 가서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네. 나사 하나까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고증을 다 거쳤다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피폭량을 생각하면 네.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소를 똑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병원까지 실려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뼈가 녹아서 죽을 텐데 네. 네. 거기를 막 들어가서 막 한 시간 있잖아. 네. 막. 아, 네. 그죠. 그 말도 안, 그러니까 그 이게- 정말 이거- 전 마지막에 그 헬멧에 대고 한 5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그, 얘기하는 게. 예, 네. 그 뭐 우는 엄마 울면서 뭐 얘기하는 거. 누구야 막 하는 그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까지 뭐 5분 10분이면 죽고 저 안에서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 이건 완전히 반칙이잖아요. 네. 거기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 예. 그래요. 그 저는 이미 처음에 그 막 그 냉각수가 새 나올 때부터 네. 아, 저 정도 되면 사람이 한 10분 있다가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다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면 차라리 개연성이 있겠는데 그렇죠. 계속 월천리 사람들이 실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네. 누더기가 됐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들어가가지고 또 막 하다가 거기 뭐 으쌰으쌰 하고 막 너무 막 그러니까 소장님이 소장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야지. 잘린 소장님이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 소방대장에게 전화를 물려받잖아요. 네. 대통령님 전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소장님은 막 토하고 있는데 방치돼 있어요. 아, 그쵸. 혼자 막 천둥볼고숭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사냥하듯이 애들 한 명씩 오고 장비도 나오고 없이. 있었어. 정말 정진영 씨 나온.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다루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알리고 싶고 나 이걸 너무 좋아해. 그때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우가 뭐냐면 그걸 제대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왜곡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그 위험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네. 네. 자, 그럼, 야,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잖아. 영화를 찍는 거잖아. 그렇죠. 영화를 찍는 거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근데 이들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지상 과제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네. 영화를 만들 때.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보기 쉽게 왜곡시켜요. 그럼 이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영화로 해? 다큐로 만들지. 그럼 또 이렇게 또 답이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쇼크를 먹으면 왜 안 돼?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하는 진실이잖아. 자,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항상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고를 다루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명감이 같이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곡시키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빨간 약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형광색 사탕을 줘서 그걸 먹고 나서 빨간 약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길은 뭔가를 우회해서 이해하게 만들던가 진리를 아니면 있는 걸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던가 근데 항상 그 중간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근데 그건 우리가 받는 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다른 데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걸 들으니까 네. 현실성이 한 90%는 된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던데.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자체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이제 대처하고 복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아내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현실성이 없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거라서 네. 이걸 좀 아쉽지 않나. 흔히 얘기하는 사회파 영화들 있잖아요. 뭐 내부자들 같은 네. 아니면 뭐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간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현실적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고 뭐 그게 몇 퍼센트 90%든 70%든 저는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잘 했겠죠. 고증 같은 것도 잘 했을 거고 뭐 조사도 많이 저는 여기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부자들이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로 실제로 나중에 거의 다 진실로 밝혀졌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고 그 디테일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영화가 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분명히 어떤 윤리 같은 문제가 끼어들고 어떤 세계관 문제가 끼어들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나중에 나왔던 그 메시지랑은 좀 반대 입장에 서게 됐거든요. 오히려 완전 되게 좋은 거구나. 아 진짜요? 그 사람들이랑 시스템만 되게 잘 갖춰져 있으면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 오히려 잘 저는 그런 만들었죠.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성 작가님이 약간 삐딱하게 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삐딱하게 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보고 나서 근데 대처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시스템의 문제야?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걸 까는 거야 지금? 그 악당으로 나오는 국무총리 이경영의 말대로 했으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해요. 그 입장에서 근데 이 영화는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될 만큼 현실은 심플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대통령은 빨리 열어라 그렇죠. 라고 하고 네. 빨리 대피시키고 빨리 열어라 라고 네. 하고 국무총리는 아니 고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고 내버려 둡시다 네. 라고 하다 빵 터져야 이게 뭔가 그렇죠. 더 일이 꼬이는 거 아닌가? 근데 국무총리는 이 대피 시간만 3시간 걸린다. 기다렸다 터진다. 이 말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멋있는 말을 해서 대통령이 선한 역할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멋있는 말을 한 그 사람이 제일 바보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 좀-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계산을 못 하나, 도대체?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까먹나? 찍으면서. 그게 아마 얘기를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있었던 걸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렇게 온 것 같은 게 네네. 간나오토 총리가 당시에 도쿄전력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한국수력원자력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거의 허수아비처럼 이제 우왕좌왕하고 놀아나다가 네. 나중에 다 비껴. 그래가지고 다 장악하고 보고 네. 나한테만 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돌파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네. 라인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아니 원래 자기 거잖아. 나한테 직보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총리가 도쿄전략한테 못 받은 거는 개연성이 있죠. 전문 네. 분야도 아니고 네. 다른 기관이고 뭐 네.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자기 내각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막 자기 있다가 총리잖아요. 자기 네. 총리. 그리고 국무총리가 장악한 다음에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해요. 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걸. 그렇잖아. 물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거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언론에 알리지 않아야 된다. 그걸 알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어요. 빵 터져버리고 난 뒤에. 근데 숨기다가 들키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되니까 사람들을 막고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도망가고 이건 잘못한 거지. 당연히 대피시켜야지. 근데 그 이전에 터질 수도 있다. 열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모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걸 망설여? 17,000명 때문에 망설였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판단을 못할 정도의 대통령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빡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그보다 얼마나 더 훌륭할지 모르는 대통령 얼마 전에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회 풍자로 봐야 되느냐 팩트가 너무 우리 믿을 수 없는 바보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섞이니까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 영화의 효과는 뭐냐면 우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의 어떤 비극을 보고 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죠. 이게 이야기를 말할 수도 없고 팩트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린 변명할 말도 없고. 대통령 고민도 이해는 가죠. 그 이전에 물어본 게 그럼 이런 경우에 대피 매뉴얼이나 이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매뉴얼 같은 거 없냐고. 없다.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느꼈을 참담함 같은 것도 상상은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울기 직전으로 슬퍼하죠. 가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모든 걸 정제해버리는 캐릭터가 있구나. 아니 그리고 혼자 벙커에 안 있고 집무실에서 책 다 이렇게 막 해놓고는 그러더니 갑자기 뭐 그래 힘내야겠어 하고 뿡. 이 책을 자기가 던졌을 거 아니야 바닥에. 그러니까 나도 뭐 하자는 거야. 씨. 그리고 책장도 다 헝클었어 일부러.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 저걸 왜 저렇게 써? 그리고 거기 뒤에 막 보니까 막 의료 무슨 학 인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이. 그 안에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래 가자.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있었던 일들을 다 집어넣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네. 그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하기 나흘 전에 네. 도쿄전력에 있는 이제 담당자들이 네. 네. 그 대규모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대요. 네. 네. 그랬다가 묵살당한 거야. 아, 바꿔라. 그래서 바꿔가지고 쓰나미 터져서 이제 난리가 난 거고 후쿠시마 때도 후쿠시마 PPT라 그래가지고 50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막 영웅으로 칭송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 네. 도쿄전력 본사가 안 줬대. 인력도 안 주고 물자도 안 주고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체육관에서 잠궈버리고 뭐 이런 거에 모티브가 약간 됐겠죠. 그래서 네.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노토 총리가 도쿄전력한테 정보를 못 받다가 이제 도쿄전력을 장악하고 대책본부를 세워가지고 쫙 치고 나갔던 거는 네. 또 요 내각에서 쓰고 그 정진영 캐릭터는 요시다 마사오라고 소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결국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 실제로 존재했던 캐릭터들을 사건들을 곳곳에다가 이제 쓰느라고 그걸 네. 다 끼워 맞춰서 집어넣긴 했는데 네.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산으로 간 느낌. 네. 뭐 어떤 이야기든 껴 맞춰서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 한 두세 개만 섞으면 무슨 장르든 못 만들겠습니까? 연결고리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보자면, 뭐, 저랑 성 작가랑 김프로님이 마음 먹고, 자, 사건 3개를 골라주세요. 누구에게. 말을 해요. 누가 골라줬어. 그걸로, 다음 주 목요일 점심 때 100장짜리 받아가세요. 장르만 불러주세요. 하면 우리가 못 쓰겠습니까?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아이, 우리 3명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거장이고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없으면 전 쓸 수 있어요. 아, 목적이 없으면. 그건 말 되네요. 네, 목적이 없으면 뭔들 못 써. 근데 이게 뭐냐고 했을 때 내가 이건 뭐다라는 목표나 주제나 이 영화라는 대단한 매체로 몇백만 명이 이걸 보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영화를 찍고 싶다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 사건을 가져왔을 때 후쿠시마에서도 자살 특공대들이 있었죠. 마지막까지 들어가겠다 한 사람들, 죽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들 지원자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복구 기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모욕하게 된 건데 그럼으로써 얻는 게 뭐냐 했을 때 슬프다. 약간 모기 물린 자국 같은 수포 조금 번진 애들이 막 덜덜 떨고 있는 거 보다가 걔네가 근데 멋있게 가가지고 한 걸 봤는데 내가 뭘 느껴야 되냐는 거죠. 감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근데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기 편하게 만든 이유는 뭔데
했을 때는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후쿠시마가 이랬대. 아, 그거 후쿠시마 그랬다는 거고 네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얘 내가 찾아봤더니 이랬다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 왜 이 든다는 영화만 거죠. 우리가 흔히 잘 만든 영화의 기준으로 삼는 잣대들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이게 어떤 큰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면제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되게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악이 조용욱 음악 감독이 했는데 네. 음악이 좀 재밌더라고요. 무슨 가곡 같은 거를 되게 좀 음산하게 네. 편곡한 느낌인데 그래서 더 이 영화의 연대를 더 옛날로 돌려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어떤 조롱기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저는 좀 있었거든요. 삐딱하게 보다 보니까 좋게 봐주는 지경까지 이제 온 건데 이제 우리 성 작가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서 우리가 맨날 까대는 잣대에서 비껴 나가야 되냐라고 하셨잖아요.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그 잣대가 필요한 영화다는 거죠. 다른 영화들은 좀 뭐 어떻게 찍든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그게 뭔지 까보면 자기가 자료 조사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그리고 나서 수위 조절 문제를 얘기한다. 많이 봐야 되니까 이런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영웅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해결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거 찍는다면 되게 설득력도 없겠죠. 저는 멋지게 실패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내가 설득되는 실패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말도 안 되게 느껴지게 만들지 말고 실패를 다룰 거면은 설득력 있는 실패를 다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일 호감이 갔거나 좀 괜찮았다 싶은 배우 누구 있습니까? 김남길, 김주현, 김명민, 이경영, 정진영, 김영애, 문정희, 김대명, 강신일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두말 없이 같은 사람인가? 뭐 저 김대명 씨. 김대명 씨. 김대명, 네.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네, 김대명 전 그분 목소리가 되게 약간 애 목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니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니까 저거 되게 좋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네. 네. 저는 거기서는 오히려 김대명 씨 진가가 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전 그 마지막에 김정일 씨가 강신일 배우 아버지한테 우리가 말고 다른 사람 갈 사람 있냐고 곧 축제 했냐 막 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영화가 희한한 게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대사를 주인공인 김남길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거 가다가 사고 쳐놓고 우리 보고 씨발 뭐 하라고 그러고 미친다 떠났나 안 간다 할 때 되게 속 시원한데 이 타이밍에서 네가 그 말하면 안 되는 영화잖아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그런데 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야죠 이러는 거야. 그걸 처음부터 김남길이 말하게 했으면 왜 안 되지? 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에서 여기서 갈리는 건데 저는 김남길이 거기서 그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대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가 또 자기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침대에 그 모로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되게 불쾌했었는데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거 지금 관객들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최면인데 이 영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고 어떤 반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 웅면적인 건데. 근데 그거를 그런데라는 말 한마디로 또 그 캐릭터가 태세 전환을 스스로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밝히는 대사까지 하니 그래서 김남길보다는 김대명 배우가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인가? 거의 관객의 지성을 시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저는 김남길 씨 사투리가 네. 계속 걸려가지고 몰입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좀 그 마지막에 이제 울 때는 네. 형수님 얘기할 때 이제 좀 울었거든요. 아, 네.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네. 뭐 그러려니 저렇게 얘기할 것이겠다 생각하고 버티고 참았는데 네. 형수님한테는 쪽팔려서 얘기 못했어요. 뭐 그래요. 요 얘기할 때 이제 조금 네. 눈물이 좀 흘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그래요. 사투리가. 김명민 씨는 너무 쌀뜨기 맞았고 이경영 씨하고 싸우는 게 저는 계속 뭔가 보고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랬고 네. 정진영 씨하고 강신일 씨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그냥 실미도 나왔던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랬고 전 그나마 그냥 문정희 씨가 제일 낫지 않았나 싶은데 네. 문정희 씨가 제일 사람 같았어요 그냥. 네. 그 아들 때문에 막 이렇게
아들이 손 놨다고 슈퍼 잊어먹고. 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이렇게 막 뭐 소리 그쵸. 지르고 하는 게 그냥 제일 사람 같구나. 그 그런 생각이. 시어머니랑도 이제 화해하고 네. 하면서 그 장면에서 근데 전 그냥 이 영화가 차라리 그냥 개소리인데 한번 해보자면 사건 발생하고 잘린 소장이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터진다. 그냥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못 들어간다. 근데 냉각봉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누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설명을 계속하고 그 얘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 그 중에 김영애 배우의 반응샷으로만 꽉 찬 영화였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놀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럴 리 없다고 하고 아들은 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걱정하고 뉴스를 보다가 뉴스를 믿고 근데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슬퍼하는 그 한 아주머니의 얼굴만 해도 지금 나온 스펙타클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좋은 건 김영애 배우의 연기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왜 한 발 빼? 왜 다 갑자기 아니 되게 나 좋은 잠깐- 상상해보고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상업 영화로 그래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긴 힘들었겠죠. 그쵸. 근데 그거는 되게 별개로 만들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뭐 터지고 이런 거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슬픔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아들 잃은 사람의 마지막에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뭐 가면 아들 따라온댄다 하고 있는데 TV로 전국에 나오는 거야. 자기 아들 얼굴이. 그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지금 판도라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서 만든 그 감정이거든요. 아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게 이 영화 하이라이트잖아. 그 순진한 사람들 어떻게 속이는지 언론과 자, 시스템이. 그럼 이제 두 분이 뉴 가셔가지고 저 받으면 되겠다. 한 150억 달라 그래. 50억 그렇게 되면 뭐 버스 2대만 있으면 돼요. 편집해주세요. 캐릭터 중에는 성 작가님은 제일 좋았던 끌렸던 배우가 누굽니까? 저는 괜찮았다. 그 김남길 친구들. 친구들. 동네 그러니까, 친구들. 어. 네. 특히 김대명 씨 보면서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 다 공단에서 일해요. 딱 저 느낌이거든요. 네. 약간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데, 와, 뭐, 그럼 됐지, 뭐. 그냥, 뭐, 이게 말도 길지가 않아요, 되게. 네. 그냥 오늘 일하고 뭐 피곤했고, 그냥 걔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랄까,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 저는 너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네. 하면서 그리고 김남길이 너희들 여기 뭐 계속 살 거냐고 그러니까 뭐 내 팔짱 가고 살지 뭐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거 보면서 저 김대명 씨는 진짜 내 친구 같다 약간 그래요.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무게가 있는 배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네. 참 이렇게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배우의 면면을 못 살린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재밌던 장면이 있었어요. 버스로 역주행할 때. 저 김주현 배우가 네. 버스로 역주행할 때.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발 갑자기 카체이싱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좋았던 컷은 펜스를 딱 부셔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줄줄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거 시민들이 저기서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시민들은 진짜 같아요. 도망가다가 차버리고 뛰어가다가 누가 막 오니까 막 쫓아오고 막 그리고 저는 원전을 잡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넣기는 해야 됐을 텐데 네. 좀 소재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방사능이 몰려온다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그거 좀 하지 말지. 너무 대사로 저 거기서 웃었어요. 네. 방송이 몰려온다. 방사능이 몰려온다 그러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좀 뭐죠 그 측정기 딱 네네. 떨어뜨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도망가는 그렇죠. 건데 거기에 또 이제 보여주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죠. 시꺼먼 뭔가가 막 매출된가?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몰려오는데 그거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 그 몰려오는 방사를 피해서 막 뛰어가는 아수라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아들 손을 놓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화해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뭐 그런 장치를 넣어야 되니까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스펙타클도 득하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의 방사능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다 피폭당하면 죽어버린다는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에서 피폭되면 죽어버릴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들 둘을 화해시키겠다는 욕망. 이 너무 짜증나요. 이들 그렇게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해버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발판 삼아 주인공 가족들의 드라마를 증폭시키겠다는 태도. 거기서 사람들이 픽픽픽픽 죽어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뜨악하게 만들면 마지막 세 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그걸 포기해. 그리고 이 수만 명을 발판 삼아 가족들이 눈물 지지자게 짧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거 다 접고 사실은 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굉장히 잘 생각하고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태도.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해소가 되지 않지 않았나요? 네. 방사능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아비규환처럼 달려가잖아요, 앞으로. 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괜찮아요. 걸어가고 있어. 네. 그리고 언제 해결된 거지? 그렇죠. 사실은 방사능이 몰려와서 도망가는 시민들이 아니라 아들의 손을 놓치게 하기 위한 일군의 좀비 떼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반대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죠.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바람이 분다고 방사능이 될 거는 아니니까. 네. 그거는 계속 퍼져서 사람들이 픽픽 그렇죠. 쓰러져야 사실은 맞을 텐데. 그렇죠. 뭐 정말 미친 듯이 앞이 안 보이게 이렇게 뛰던 사람들이 지나갔어. 지나가고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걸어가. 있는데 또 또 차분하게 걸어가서 사람들을 찾고. 그렇죠. 거기서 왜냐하면 뭐 그 장면과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의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왜 방사능까지 가져와? 후쿠시마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1초만 생각해봐. 좀 너무하지 않나 싶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끝까지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또 태평하게 네. 버스 들어가서 또 아들 얼굴 봐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열하다가 네.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약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건데 그 공포를 배경으로 고부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간호사는 왜 그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그렇죠. 그 간호사분은 어리고 이쁘고 앳된 간호사가 네. 막 약품을 찾다가 찾아보니까 영화 필모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 판도라 간호사가 많아. 검색어. 판도라 치면 간호사가 네. 연관 검색어로 있어. 판도라 간호사 치니까 그 오예설 뭐 이름은 이제 가명으로 오가은이라고 쓰던데 네. 학교 2013 거기 이제 TV에 나온 적이 있고 영화는 이번 게 처음인데 단역치고는 계속 비춰주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처럼. 그 배우분 입장으로서 좋은 일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 일찍 얼마 못 살죠? 라고 할 때 슬픈 듯이 고개를 떨궈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것 말고 이 영화에서 그녀가 뭘 하나 그들이 떠날 때 바라봐줘야 되잖아요. 또 눈물을 흘리며 바라봐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게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건 충분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처참하게 실패한, 제 기준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잘 모르는 세계에서 온 젊은 여자가 그걸 목격하고 울게 만들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면이. 어리고 의지는 있고 그들과 같은 세계에 편입되고 싶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나보다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걸 바라봐주고 운단 말이에요. 항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장치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말이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물어봤을 때 저 얼마 못 살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간호사에 약 좀 더 줘봐 하고 난리잖아요. 거기 혼자 있잖아요. 지금 도와주려고. 그런데 얼마 짜증나고 스트레스 상황일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도망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약간 나이팅게일의 현신에 대해서 거기 있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사람이잖아.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구안에 만에 어쩌고 우리 얼마 못 사니까 가야 된다 아버지 뭐 좀 하면 한마디 할 법하거든요. 자기도 피폭당했죠. 자기 얘네를 있다가 그쵸. 사람이 아니야. 울어야 되는 그냥 아름다운 어린 여자일 것뿐이야. 뭐 저도 이런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 여자분이 저도 따라갈게요. 하면 그 아재들 특유의 또 나름대로 논리를 해서 그래요. 있으라고 그럼 우리가 하던가, 갈게요. 뭐. 여기서 당신 일을 하셔 하고 뭐 가면 그거라도 했네. 예의라도 차렸네 싶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그냥 거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뉴페이스라고 보이는 분이 그 김주현 배우, 김남길 씨 상대역으로 나왔던 네. 필모가 2개 있더라고요. 그녀는 예뻤다, 기담. 뭐 이렇게 2개의 작품이 있는데 네. 크게 주목은 안 받았던 것 같고 네. 저는 얼굴이 박기량 씨하고 추자연 씨를 섞어놓은 것 같은. 추자연. 네, 추자연 비슷하군요. 네. 박기량 그 치어리더 있잖아요. 치어리더. 네네. 롯데자이언트의 네. 치어리더하고 네. 묘하게 섞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신선하다 했는데 이분도 사투리를 계속 쓰시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그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런저런 장면들. 뭐 저희가 네. 이제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마지막 메시지가 없었으면 네. 그렇게 아쉬움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고 영화밖에 이 메시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없는데라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기억이 팍 나면서 네. 근데 이게 좀 더 잘 재밌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뒤늦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전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우리 이러다가 국가 마비된다 했을 때 짜증을 확 내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쾌감이 느껴지도록 정말 우리 폐부를 찌르는 대사인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라는 말을 이제 듣고 우리가 전부 망연자실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게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살풀이 다 하고 나왔어요. 울고. 이런 사회파 영화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앉아있는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보고 나서 울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이런 영화인 거 알고 갔잖아요. 방사능 네. 되게 원전 어떤 사회적인 이슈 되게 심각하지. 보러 가야겠다. 좋은 영화니까. 갔는데 내가 되게 내 포지션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되게 피해자 네. 선량한 사람이고 평범한 보통의 어떤 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내 자리를 시민으로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재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아무튼 뭐 아쉬운 게 많은 영화였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네.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그냥 그 메시지만이라도 네, 좀 잘 네.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네. 이거를 네. 혹시 원전에 대한 영화 중에 제가 영화제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프랑스 영화 중에 라세이도 나오는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프랑스 원전 그 근처에서 집시들처럼 캠핑카에서 막 이제 모여가지고 사는 어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랜드 센트럴. 근데 거기가 보면은 그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 순간이 되게 길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오히려 저 사람들 진짜 저렇게 서서히 죽어가는구나의 어떤 감각이 좀 네. 나름대로 되게 실감이 가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멜로드라마인데도 재난보다는 멜로드라마에 가까운 거예요. 그 영화는. 이게 근데 뭐 하나가 또 풀리는 게 있네요. 네. 이 영화를 제작한 게 CAC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네. 배급을 누가했고 근데 보니까 필모가 첫 작품이에요, 판도라가. 근데 수입해가지고 배급한 게 서너 작품이 있는데 네. 그랜드 센트럴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랜드 센트럴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뭐 요런 작품들을 수입해가지고 저 배급했더라고요. 사명감에 뭔가를 한. 그래서 아마 이게 분들이네요. 찾다가 아마 뭐 이게 좀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동안에 이제 뭔가 제작하는 기간이었으니까. 그리고 박정호 감독이든 아니면 PD든 원전 영화래 해서 찾아보고 괜찮으니까? 이 영화 한번 수입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됐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아무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영화도 한번 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봤을지 몰랐네. 야, 성작 대단한데. 아니 그 영화제에서 우연히 봤어요. 레아 세이도 나온다길래. 정말. 예. 그렇군요. 아무리 뭐 아무튼 안타깝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는 네. 어쨌든 그거 메시지라도 좀 잘 전달이 돼서 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거나 네. 뭐 이런 분위기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네.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긴,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막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보고 나서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뭐 처음 생각해봤으니까 네. 이 영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뭔가 메시지나 나름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고 네. 그걸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했던 거는 사실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 그 쉽지 않게 해가지고 네. 필요 이상 많은 기간이 걸리고 또 고통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막 지적했던 거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나 애정이 섞인 걸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네. 한국 영화에 그만큼 재난 영화에 정말 잘 만든 이게 전범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네. 네. 어떤 그쵸. 그 기준이 될 만한 영화가 괴물 지금까지 있잖아요, 변변치 않다는 것 때문에 괴물이 있는데 아까 그 괴물하고 이거를 또 비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괴물은 또 약간 중간중간 아이러니나 블랙 코미디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어떤 지점으로 향해 갔는데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런 게 싹 빠져가지고 되게 그런 기름기를 걷어낸 진지한 영화잖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있을 법한 비극을 영화로 하러 그런데 어떤 사명감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응당 냉철하게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감정적인 영화로 만들어 버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마무리를 벌써 한 3번째 지금 시도했다가 계속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제 그만 말요. 아무튼 저희의 애정으로 봐주시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죠. 뭐, 저희가 진짜. 뭔가 뭐 나쁜 마음이 있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뭐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네. 그래도 어쨌든 볼만한 작품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준 이하의 작품이라거나 만듦새가 아주 못났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시고 네. 뭐 저희한테 공감하실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네. 저희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 만든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다 끊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하세요. 한발 빼라.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괜찮은 작품 또 하나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